ADHD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를 진심으로 돕고 싶은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좋은 의도로 한 많은 행동들이 우리 ADHD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ADHD를 가진 사람을 도우려 할 때 그들을 도와줘야 할 아이로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좋은 의도로 한 많은 행동들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서 어른이 될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도움을 준다면 평생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아이로 머물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에게 우쭈쭈 해주듯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정신의학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러셀 바클리 박사가 강연에서 알려주신 도움 주실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러셀 바클리 박사는 세계대학의 종신 교수로 임명된 ADHD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얼마 전 은퇴를 발표하였지만 그에게 개인 상담을 받기 위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억만장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 러셀 바클리 박사님이 강조하신 ADHD를 가진 사람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행동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저분한 책상, 어질러진 방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ADHD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싹 치워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서 효율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리정돈 청소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신 정리해주는 것은 ADHD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계획하고 책임질 기회를 뺏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도와주시려는 의도로 행동하셨고 또 매우 효율적이지만 결과적으로 ADHD인이 스스로의 선택에서 질서를 배울 기회를 뺏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ADHD를 가진 사람들 공간은 겉보기에는 어지러움 그 자체일지 몰라도 사실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다고 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다 체크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 말도 없이 싹 치워버리면 이 질서가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 있는지 다시 처음부터 다 꺼내서 찾아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ADHD 뇌는 눈에 안 보이면 완전히 까먹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눈에 들어오도록 물건을 꺼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는 이거 날짜 지나기 전에 내야지 하는 시각적인 알람인데요. 그런데 이걸 깔끔하게 치우면서 서랍에 넣어버리면 그 고지서는 세상에 없는 것과 같아요. 결국 기한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도 모른 척 놔둘까요?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은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에요. 시작의 어려움을 줄이고 외부적 마감일 효과를 주는 일종의 바디 더블링 기법이죠. 이 볼펜을 어디에 둘까? 물어보며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DHD 내 방을 정리할 때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죠. 숙제부터 먼저 해놓고 놀아. 그럼 마음이 편안하잖아.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게 하려는 사랑의 당부죠. 그런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ADHD 뇌는 지루한 과제를 시작하는 마음과 끝까지 완수하는 집중력 유지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숙제를 전부 다 끝낸다라는 목표는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시작부터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펼쳐놓고 딴짓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꾸역꾸역 밤늦게까지 붙들고 가게 되고 겨우 다 끝냈을 땐 숙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남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해주세요. 작게 시작하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죠. 차라리 작게라도 시작부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지 한 페이지만 풀고 10분 쉬자, 타이머 맞출게 와 같은 방식이죠. 포모도르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어? 한 과목 끝내고 쉴까? 아니면 30분 하고 쉴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숙제 시작을 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만의 시간 관리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마감일을 넘겼을 때 상대방은 배려하며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걱정 마. 시간 될 때 천천히 줘. 이 말은 자꾸 미루는 우리 버릇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리죠. 그 순간 지금 해야 될 일에서 나중에 해도 될 일로 바뀌게 되고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마감일은 유지하되 재설정하기. 마감일을 놓친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과 마감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늦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해 줄 수 있어? 새로운 마감일은 지켜줄 수 있지? 마감일을 없애는 것은 책임감을 없애는 것과 같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해? 라고 물어보면서 새로운 마감일을 꼭 함께 정해주세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알게 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성숙한 도움이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 마무리를 못해서 힘들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했던 시스템이나 앱, 루틴을 강력하게 추천하죠. 이 플래너 정말 좋아. 너도 한번 써봐. 자신이 써보고 좋았던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행동이죠. 하지만 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은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쩌면 ADHD인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갈 소중한 선택 과정을 없애서 평생 응석받지 아이로 살게 할 수 있죠.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뇌의 메커니즘이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다르거든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뇌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나오죠. 보통 사람에게 효과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추천은 내가 작은 옷을 선물 받았는데 감사한 마음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어서 입는 것과 같죠.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감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ADHD는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된 나만의 시스템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 메모장일 수도 있고 손에 적는 사람도 있죠. 이 중에서 잘 작동하는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들어보는 거죠. 이런 방법에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위로의 말을 이렇게 건네시는 분이 많으세요. 에이, 원래 다들 그 정도는 힘들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또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그거 완전 쉬운 거야.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도움이 안 될까요? 원래 다 그래. 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ADHD인의 어려움을 하찮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은 2차 증상으로 우울증이 함께 온 ADHD인이 들었을 때는 남들도 다 힘든데 왜 너만 유난히 못 견디고 징징대냐?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 한 말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대체 왜 내가 한 말에 화를 내고 우울해하는지 알지 못했던 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우울증까지 심하게 온 ADHD인의 마음은 날카로운 칼에 상처가 난 것과도 같아서 불만 다이어도 쓰라신 것과 같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런 위로의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ADHD인의 입장에서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더 깊은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죠. 그거 쉬운 거야 라는 말씀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ADHD인에게 에베레스트 등산처럼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쉬운 것이라면 그걸 못하는 나는 대체 얼마나 쓰레기인가 하며 끔찍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들어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는다면 그건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이해받고 싶어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랬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진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하는 응원의 말에 상처를 받을 정도라면 이미 우울증이 심한 경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격려 방법은 난이도를 평가하지 마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가족, 친구지만 여러모로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마음에 이미 상처가 많이 나 있는 ADHD인이 왜 화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가족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 말도 아닌데 화를 냈던 진짜 속마음이죠. 이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셨으니 천천히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기계발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아침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하라고요. 하지만 이건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파민 회로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이 고갈되어 있는 ADHD인에게 아침부터 가장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건 초등학생에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라는 것과 같거든요. 벽을 느껴서 시작조차 못하는 실행마비에 빠지게 되죠.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쉬운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차라리 가장 쉬운 일, 5분이면 끝낼 수 있는 일로 시작부터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일을 끝냈다는 성공 경험이 도파민을 분출시켜서 다음 일로 넘어가게 만들거든요. ADHD는 친구나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신 마음이죠. 하지만 복잡하고 섬세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ADHD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려니 그렇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ADHD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때론 그들이 실패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봐 주셔야 돼요. 정답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에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진짜로 돕는 것이라고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여러분, 제가 러셀 바클리 박사님의 유료 온라인 클래스 참가해서 알게 된 진짜 좋은 집중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들어봤는데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 이어갈게요.